1971년 비극 속에서 탄생한 방글라데시는 1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여러 숨겨진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혼 풍습을 바꾸는 특이한 세금부터 압도적인 인구 문제까지 이 나라의 이야기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15가지 충격적인 진실들을 밝혀보겠습니다. 15. 일부 다처제와 정부의 개입.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남성이 모든 아내를 공평하게 대하면 최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시골 지역에서 더 흔하며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거나 가족 및 농사일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아내를 추가할 때마다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데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세금은 1,300원이 채 되지 않지만 네 번째 아내에 대한 세금은 52만 원이 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세금이 도시에서 일부 다처제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결혼이 법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깊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자원과 관심을 나누는 문제로 인해 가족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4. 조혼. 방글라데시는 조혼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로 조혼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관습은 주로 빈곤과 전통적인 규범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가족에게 결혼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신부 가족이 신랑 가족에게 돈을 지불하는 지참금 관습 또한 한몫합니다. 조혼은 사람들이 새로운 역할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 개인 발전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여러 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13.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방글라데시에서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 세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나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을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제한된 일자리 옵션으로 인해 생계를 위해 이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업계의 임금은 한 달에 12만 5천 원이 채 되지 않아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숨겨진 산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는지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카와 같은 도시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들은 소셜미디어와 암호화된 메시징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규제하거나 폐쇄하려는 노력을 간헐적으로 하지만 일관성 없는 법 집행으로 인해 이들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며 부당한 대우와 위험한 작업 환경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브락, 브레이시, 이나 그라민 은행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여성들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소액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성인 산업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빈곤을 줄이는 데 유망한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지원에 대한 수요가 현재 자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도전은 크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 악순환을 끊고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한 국가가 미래를 위협하는 엄청난 인구와 오염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 인구 과잉과 오염.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아이오와주보다 작은 면적에 1억 6,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한 주의 한 나라 전체가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제곱킬로미터당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공간 한 뼘 한 뼘이 모두 소중합니다.
이러한 높은 인구 밀도는 주택, 의료, 교육 시스템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 모든 시스템은 늘어나는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카와 같은 도시들은 심각한 교통체증, 혼잡한 환경, 그리고 제한된 자원의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15살 미만으로 적절한 기회만 제공된다면 미래 성장을 위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외에도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급속한 산업 성장은 방글라데시의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수도인 다카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보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질 또한 우려되는 문제로 특히 섬유 산업에서 나오는 미처리된 산업 폐수가 한때 중요한 수원이었던 부리강과 강과 같은 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배수 시스템을 막고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우기동한 도시 홍수를 유발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젊은 인구와 경제적 잠재력은 진화하는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에 따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나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을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더욱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10일, 경제 성장 대어려움. 지난 10년간 방글라데시는 급성장하는 경제로 부상했으며 2010년과 2023년 사이 국내 총생산은 연평균 7%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 요인은 기성복 산업이며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은 매년 52조 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발전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급성장하는 동안에도 부의 분배는 여전히 불균형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상위 1% 부자가 전체 부의 16%를 차지하는 반면 인구의 거의 절반은 하루에 3,9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만 5천 원 정도를 버는 많은 의류 공장 노동자들, 특히 노동력의 85%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은 제조업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환경적 비용도 함께 초래했습니다. 수도인 다카는 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기질은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노후된 차량, 공장, 산업 폐기물은 특히 호흡기 건강과 같은 공공보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그라민 은행은 소액 대출을 통해 소규모 기업가, 특히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농촌 이주민들이 과밀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다카와 같은 도시 중심지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10. 노숙과 거리 생활. 방글라데시 다카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분주함 속에서 여러분은 가능한 한 어디에서든 몸을 숨길 곳을 찾는 어려움에 직면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밖에서 잠을 자며 편안함을 위해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합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많은 사람들, 특히 다카와 같은 대도시에서 주거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토카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플라스틱 병이나 고철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모읍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광범위한 빈곤, 이주, 자연재해와 같은 요인들에서 비롯됩니다. 거리에서의 삶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나 영양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을 포함하여 여러 장애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록 거리에서의 삶이 도전적이지만 이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증가와 경제적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이 문제에 기여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는 때때로 간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라제어 방글라데시와 불악,
브레시과 같은 단체들은 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직업 훈련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전은 크지만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엔과 같은 국제 단체들이 아동 보호 강화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9. 무허가 거주지와 생활 환경 수천 명이 무덤 근처에 집을 짓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1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방글라데시에서는 가장 취약한 공동체 중 일부가 다카의 슬럼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때 묘지로 사용되었던 땅 위에 금속 조각과 나무로 만든 작고 허술한 쉼터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무허가 거주지에서 일상생활은 심각한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가족들은 깨끗한 물이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제한된 쇠붙이 조각과 나무로 지은 작은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더위는 극심하고 몬순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홍수로 인해 좁은 거리를 다니기가 힘들어집니다. 건강 위험, 식량 불안정,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은 지속적인 우려사항이며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8. 생존 방글라데시 다카의 번화한 거리에서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가장 취약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 냄새가 아닌 가진 것이 충분한 사람들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찾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때로 팍팍이라고 불리는 이 관행은 방글라데시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겪고 있는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6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식당과 슈퍼마켓에서 남은 음식을 뒤지는 것이 식중독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과 다른 건강상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방법이 됩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카에서는 호화로운 건물들이 가족들이 매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네들과 대비되며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과 적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선택권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음식을 찾는 것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명줄을 제공합니다. 이 문제는 방글라데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는 반면 매년 10억 톤 이상의 음식이 낭비됩니다. 베네수엘라부터 아프리카 일부 지역, 심지어 더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때때로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배고픔은 더 큰 문제의 일부입니다. 과밀,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그리고 미개발된 인프라는 모두 재정적 어려움의 악순환에 한몫합니다. 비록 진전이 있었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깨끗한 물과 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힘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7. 위생 및 청결 문제 쓰레기가 쌓이고 길거리 음식 냄새와 뒤섞인 다카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쓰레기의 절반만 수거되고 나머지는 쌓여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41%, 즉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부족합니다. 불량한 폐기물 관리가 주요 원인입니다. 쓰레기통이 부족하여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립니다. 강과 거리는 쓰레기 매립지가 됩니다. 다카에서만 매일 6,000톤 이상의 고형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미처리된 하수는 종종 개방된 수역으로 방출되어 환경과 공공보건을 해칩니다. 설사나 콜레라와 같은 질병은 흔하며 특히 빈곤 지역에서 더욱 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시골 우물 5분의 1이 위험한 수준의 비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음식 노점상들은 종종 이러한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음식을 팔아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식을 피하게 만듭니다. 급속한 도시화, 인구 증가, 그리고 제한된 정부의 조치는 이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위생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브락, 브레시, 과 워터에이드, 오터레이와 같은 비정부기구들은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30%가 넘었던 야외 배변은 2020년까지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어떤 놀라운 진실이 이 활기찬 나라를 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6. 교육 및 보건 문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많은 어린이들은 여전히 학업을 마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학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약 10명 중 6명의 어린이만이 초등학교를 마칩니다. 일부 농촌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보다 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한된 교육 기회를 초래하여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조기에 학교를 떠나게 되고 이는 그들의 직업 전망을 감소시키고 미래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의료 시스템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의료 전문가 부족, 그리고 의료시설의 재정적 제약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치료를 위한 대기 시간을 길게 만듭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72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는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로 5살 미만의 어린이 약 10명 중 4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특히 어린이 발달을 위한 보건 및 영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5. 대중교통 및 인프라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의 거리를 걸을 때 차량 접근성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머리에 물건을 이고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육교나 지하도가 부족하고 많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어 경찰의 통제에 의존해 차량 흐름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혼란스러운 도로를 건널 때 수많은 위험에 직면합니다. 도로는 종종 상태가 좋지 않아 움푹 패인 곳이 많고 온갖 종류의 차량으로 붐빕니다. 다카의 교통은 끊임없는 활동의 소란스러움으로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 버스, 그리고 인력거들이 도시만의 독특한 소리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다카의 상징인 인력거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지만 사고시 보호 장치가 없어 안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낡고 혼잡한 버스와 믿을 수 없는 운행 시간으로 인해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또한 불충분하며 특히 불편하고 사람이 끄는 자전거 택시가 흔한 시골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자전거 운전자들 중 많은 수가 어려운 생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추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모습은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어려움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놀라운 회복력과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대중교통, 도로 인프라, 그리고 대중의 안전의식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4. 패스트 패션의 높은 대가, 열악한 노동 환경 방글라데시 경제의 핵심인 의료산업은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 대부분 여성들을 혹독한 환경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임금이나 휴식 없이 하루에 16시간까지 장시간 일합니다. 공장들은 종종 환기가 잘 안 되고 비좁은 공간,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노동자들을 건강 위험과 부상에 노출시킵니다. 안전 규정 위반은 흔합니다. 비상구가 막히거나 소방 장비가 부족하거나 건물이 무거운 기계를 지탱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3년에 1,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망한 다나 플라자 붕괴 사고는 이러한 위험을 부각시켰습니다. 건물에 균열이 있다는 노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산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계속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상황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때 위협과 보복에 직면합니다. 월평균 임금은 12만 5천 원 정도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성들은 괴롭힘, 차별, 적절한 출산 휴가 부족, 그리고 부적절한 화장실 시설과 같은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휴식을 피하기 위해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값싼 옷에 대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수요는 공장들이 비용을 절감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는 노동자의 안전과 공정한 임금을 희생하게 합니다. 전 세계에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탐험하기 위해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3. 위험 속을 헤쳐나가기. 방글라데시는 특히 다카, 치타공, 쿨라와 같은 대도시에서 심각한 범죄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매일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인 다카는 강도, 소매치기, 절도와 같은 길거리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범인들이 쉽게 섞일 수 있는 시장이나 버스 정류장과 같은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물결은 주민들 사이에 공포와 불신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귀중품을 소지하는 것을 피하고 밤의 이동을 제한하며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데, 이는 공동체에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버스와 인력거와 같은 대중교통은 잦은 강도와 폭행으로 특히 위험해졌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법 집행에 대한 대중의 불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범죄 신고를 피합니다. 경찰 내부의 부패는 일부 경찰관들이 범죄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가담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불안감을 부채질합니다. 범죄는 또한 경제에 해를 끼칩니다. 기업들은 보안에 막대한 돈을 쓰고 관광객들은 위험한 지역을 피하며 투자자들은 망설입니다. 여성들은 성희롱과 폭행과 같은 특별한 위험에 직면하는데, 이는 오명과 미약한 법적 보호로 인해 종종 신고되지 않아 교육과 직장에서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간에는 더 광범위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의 높은 실업률과 교육 부족은 많은 사람들을 생계를 위해 범죄로 내몹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방글라데시 도시 지역에 커져가는 범죄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2. 신앙의 용광로.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 그리고 지역 토착 애니미즘 전통의 요소들을 혼합한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종교 혼합주의 사례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이지만, 방글라데시의 영적인 삶은 이슬람이 13세기에 도래하기 전 힌두교와 불교 왕국에 의해 형성된 풍부한 역사를 반영합니다. 무슬림 상인들과 벵골 술탄국, 무굴 제국과 같은 통치자들을 통해 이슬람이 확산되었지만 이전의 믿음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방글라데시의 이슬람은 포괄적으로 진화하여 종종 힌두교와 불교의 관습을 통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수피 성인, 즉 피르에 대한 숭배로 그들의 무덤에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순례자들이 모여듭니다. 그곳의 의식들은 이슬람 기도와 힌두교 및 애니미즘 관습을 혼합합니다. 샤브에 바라트와 같은 축제는 이슬람 전통과 힌두교 전통을 혼합하며 힌두교 축제인 디왈리, 더왈리를 연상시키는 기름 램프와 폭죽을 터뜨리는 관습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상적인 종교 생활은 종종 사원을 방문하거나 불교 명상을 하거나 여러 신앙의 의식을 결합하는 치료사를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민속 음악과 문학 또한 이러한 혼합을 보여주는데, 날론 샤와 같은 시인들은 이슬람, 힌두교, 불교의 신비주의를 혼합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통주의 단체들이 이러한 혼합 전통을 거부하면서 도전 과제가 발생합니다. 증가하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정치적 긴장이 수세기 동안 번성해온 관용적인 영적 문화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는 방글라데시 정체성의 특징이며
수세기 동안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많은 무슬림 다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포괄적인 영성을 형성합니다. 1. 볼라 사이클론과 독립 1970년 11월 12일 저녁, 벵골만의 따뜻한 바다에서 사이클론이 형성되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연 현상 중 하나인 볼라 사이클론을 초래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형적인 폭풍이었지만 빠르게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격화되어 이미 그러한 현상에 취약했던 방글라데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볼라 사이클론은 지형을 크게 바꾸었고 수천 채의 집과 건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한된 인프라와 준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엄청난 인명 손실과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 후 피해를 입은 공동체들은 물고임과 건강 문제를 포함한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저지대 지형과 해안 위치는 사이클론의 영향을 증폭시켰습니다. 볼라 사이클론은 당시 동파키스탄의 일부였던 겐지스 삼각주 지역에서 30만에서 50만 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파키스탄 정부의 대응은 동파키스탄인들 사이의 불만 감정에 기여했고 결국 1971년 3월에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의 불씨를 당긴 긴장감을 유발했습니다. 1970년 12월 선거에서 아와미 연맹당이 승리한 후 서파키스탄 정부가 권력 이양을 늦추면서 정치적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독립 추구로 이어졌고 1971년 12월 16일에 방글라데시가 건국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볼라 사이클론은 심각한 물리적 변화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향한 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와 같은 인물들로 상징되는 벵고로와 활기찬 문학 및 예술적 전통을 통해 표현되는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유산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이 15가지 충격적인 현실을 탐구한 후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도전과 인간 정신의 놀라운 회복력을 모두 담고 있는 한 나라를 보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의 숨겨진 현실을 탐험하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탐험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혔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미래의 탐사를 놓치지 마세요. 방글라데시 이야기의 어떤 면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탐험하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나 주제를 제안해주세요.